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브로드컴의 임관수입니다. 저는 브로드컴에서 솔루션 아키텍트 부서를 이끌고 있고요. 오늘 이 세션에서는 저희 브로드컴, 그러니까 VM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AI를 어떻게 드라이브하고 있는지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AI하고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의 주제의 세션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최근에는 모든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논의의 중심에 AI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업무 생산성이나 기업의 어떤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AI 기술은 기업의 비즈니스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시작했고, 제가 보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했을 때 업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이죠. 그래서 제 세션은, 이번 세션에서 제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릴 부분은, 그러면 기업이 AI 기술을 어떻게 비즈니스에 이용할 것인가라는 활용 관점보다는 IT 부서의 시각으로 AI 기술을 어떻게 도입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라는 도입이나 운영 전략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브로드컴도 얼마 전에 오늘 행사와 같은 대규모 오픈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프로그램 구성이나 컨텐츠 준비나 각종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끔 되죠.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에서 주니어 직원들이 자료조사도 하고 정리도 하고 미팅 요약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AI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훨씬 더 과거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컨텐츠나 그런 행사를 서포트하는 도구로 AI를 활용했습니다. 주니어 직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그러한 과정에서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간접적인 경험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인용된 기사를 보시더라도 실제로 기업 내에서 많은 영역이 AI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측면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겠으나 AI가 업무 생산성이나 효율성, 또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IT 부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AI 서비스라는 것은 주관 부서가 IT 부서일 수밖에 없고, IT 부서가 이제는 AI 기술을 통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기여도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계기가 바로 이 AI를 통해서 촉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기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가 최근에 기업의 IT 부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AI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AI 서비스 자체가 간단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아시다시피 고성능의 인프라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초기에 상당한 비용의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AI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 서비스를 구성하는 많은 기술 스택들은 러닝 커브가 굉장히 급격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존의 기업의 IT 부서나 IT 인력이 AI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기술 성숙도를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 우리 내부의 기술 조직의 준비는 아직은 모자른 상태이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겪고 있으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안입니다. AI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핵심 정보를 활용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과정에서 보안성 측면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또 우선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요즘에 AI를 도입하는 기업의 어떤 고민이자 과제인 것 같습니다.
AI의 핵심은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유형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두 가지 유형이죠. 공개되어 있는 퍼블릭 데이터가 있고 또 보호해야 되는 프라이빗 영역의 내부 자산, 내부 정보들, 프라이빗 데이터가 있습니다.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정보가 모두 다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AI가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에 연계가 되다 보니까 프라이빗 데이터를 어떻게 AI에 활용하고 관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 내부의 정보가 AI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자연스럽게 보안 우려나 보안 관리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산업군마다 데이터의 유형이나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산업군의 모든 기업들은 그들만의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안 사고라는 것이 평시에 문제 없을 때는 둔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이 보안 사고의 특성상 한번 발생하게 되면 기업 전체나 부서 아니면 특정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I의 기술을 도입 비즈니스에 적용하고자 고민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데이터와 보안을 중심에 두고 도입 전략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AI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나 해야 됩니다. AI는 복잡한 기술이죠. 그리고 다양한 기술 요소하고 컴포넌트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동작을 합니다. 그 다양한 컴포넌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모델입니다. 어떤 모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도 기업 내부의 핵심 정보들을 다루는 프라이빗 데이터들. 라지 랭귀지 모델 입장에서는 뭐 여러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많이 사용해왔던 방식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랭귀지 모델 서비스나 AI 어플리케이션 스택을 사용하는 형태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퍼블릭 영역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형태가 많이 있었고요. 데이터는 어디에 있죠? 특히나 중요한 데이터는 프라이빗 영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부의 데이터를 랭귀지 모델에 있는 퍼블릭 영역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를 중심으로 랭귀지 모델과 어플리케이션 스택을 프라이빗 영역으로 가지고 내려올 것인가 두 가지의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지향하는 지향점은 데이터 중심입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프라이빗에 그대로 유지한 채 랭귀지 모델과 운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스택을 프라이빗 영역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운영하는 게 브로드컴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잘 아시다시피 AI 서비스라는 게 복잡하고 기술 성숙도가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이 높은 솔루션이다 보니까 프라이빗에서 구성을 할 때 기존의 운영 조직도 쉽게 운영하고 배포할 수 있게끔 좀 더 쉽게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실제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프라이빗에서 AI를 구동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금융위원회 조사 자료를 좀 인용한 데이터인데요.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 내부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방향성으로 AI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현실에서 기존 조직이 AI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어떤 진입 장벽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프라이빗 AI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플랫폼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AI를 넘어서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이제 프로젝트별로 내지는 서비스별로 분리되어 있고 사일로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 조직조차도 운영 조직 내에 서로 다른 파트 간의 협업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사일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일로의 상황이 계속 누적되면서 기업의 현재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운영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칫 AI가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올 때 또 하나의 거대한 사일로를 가진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복잡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에서 AI를 구축할 때 AI 자체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체적인 운영 관점에서 그러한 분분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보는 관점입니다. VMware가 제공하는 프라이빗 AI는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즉 VCF 플랫폼 상에서 구동됩니다. 이 VCF는 뭐 컴퓨팅과 스토리지, 네트워킹이 통합된 모던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이고요. 이 플랫폼 위에서는 과거처럼 레거시한 VM 워크로드에 대한 구동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를 구동할 수 있는 런타임이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내장되어 있어서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VM 워크로드와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고 하나의 도구로 배포하고 하나의 도구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AI 플랫폼 역시 AI 서비스 워크로드 역시 기존의 데이터 센터 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플랫폼 상에서 하나의 운영 모델로 관리할 수 있게끔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복잡도, 더욱이 AI와 같은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왔을 때의 운영 효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AI를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합니다. 이 VCF라는 플랫폼 위에서 AI는 구동이 되게끔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운영 인력들, 특히 AI라는 어떤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기존 운영 인력들이 보다 쉽게 그러한 서비스를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고 또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저희 프라이빗 AI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AI 인프라스트럭처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AI 서비스의 영역입니다. 먼저 이제 AI 인프라스트럭처의 영역은 이 영역에서의 핵심 포인트,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는 비싼 GPU 장비의 본연의 그 GPU 카드가 제공하는 본연의 성능을 온전히 보장하면서 가상화 기반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AI를 구동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많은 기업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면 AI 자체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물론 높으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 단계에서는 비싼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들여놓은 AI 인프라가 얼마만큼 잘 활용되고 있는가,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가시성, 그리고 그 사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자원관리 측면에서의 관심이 훨씬 더 많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많은 비용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표가 운영팀이 가지고 가는 대단히 중요한 KPI 중에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CPU 가상화는 오랜 기간 사용하고 계십니다. 뭐 CPU 가상화라고 한다면 쉬운 말로 서버 가상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익숙하고 그 혜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GPU 가상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GPU 관점에 있어서는 GPU를 사용함에 그 가상화 플랫폼에서 사용함에 있어서 해당 GPU에 대한 드라이버나 라이브러리 호환성을 맞추는 작업들, 뭐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수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VMware가 제공하는 플랫폼 상에서는 엔비디아의 AI 엔터프라이즈와 연계해서 그러한 과거의 수작업이고 번거로운 작업들을 다 자동화해서 보다 빠르게 GPU 자원을 요구하는 개발 부서나 워크로드에 제공하고 또는 회수하고 하는 작업들을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GPU 활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이 AI 그 인프라 영역의 핵심 요소이고요. 실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GPU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 인프라들이 얼마만큼의 자원 사용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비싼 GPU 인프라 리소스가 많은 시간 동안 유휴 상태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리소스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현재는 많이 하고 있는 단계이죠. 잘 아시다시피 과거로 되돌아가자면 CPU 가상화가 바로 그러한 시장의 니즈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CPU 가상화가 기술이 성숙돼서 이제 서버 가상화, CPU 가상화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질문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혜택이 있는 기술이고 많은 기업들이 그걸 채용을 하고 계십니다. 성능 관점에서도 이제 CPU 가상화는 베어메탈의 성능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기술이 이제 성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GPU 가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GPU 가상화가 적용된 인프라와 그렇지 않은 인프라 사이에서는 비용 효율성 관점에서는 상당한 격차, 큰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VM웨어는 GPU 카드를 제조하는 제조사 벤더들과 기존에 오랜 기간 동안 협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오래됐고 깊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GPU를 사용하는 VM에 대해서도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다양한 고가용성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비싼 GPU 인프라가 쉬는 시간 없이 노는 시간 없이 풀리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도구를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GPU 가상화 클러스터이지요. 녹색의 VM들은 GPU가 할당된 기존의 배포가 된 VM들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GPU 내장이 필요한 VM을 추가로 배포해야 됩니다. 과거 같으면 GPU 내장을 한꺼번에 서비스해 줄 호스트가 없기 때문에 특정 VM들을 오프라인으로 내리고 호스트를 옮기고 그 새로운 내장짜리 GPU VM을 다시 배포해야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무중단으로 개발이나 서비스가 중단이 없이 무중단으로 CPU의 리소스를 조정하고 용량을 회수하고 이러한 형태의 작업들 관리가 가능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히나 가상화 환경에서의 모니터링은 굉장히 섬세함이 필요한데요. 이미 익숙하신 vCenter의 UI를 통해서 GPU 클러스터의 어떤 물리 GPU와 버추얼 GPU와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해서 현재 GPU가 클러스터 내의 GPU가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또 추가로 사용될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UI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이제 추가된 기능이긴 한데요. GPU 레저베이션 기능, 예약 기능을 통해서 GPU 전체 자원 중에 일부 영역은 특정 부서나 특정 개발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당하고 관리하고 제어하는 기능까지도 최근 플랫폼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프라적인 유연성을 토대로 생성형 AI 앱을 개발하는 개발 부서에 대한 요구 사항에 빠르고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네 가지 단계는 AI 앱을 개발할 때의 아주 중요한 과정들, 마일스톤들이죠. 서비스에 필요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해야 되고 그 모델을 배포해야 됩니다. 배포가 되려면 인프라도 준비가 돼야 되고 물리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제반 환경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것을 수동으로 하거나 자동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개발자는 개발을 합니다. 앞으로는 기업 내에서 이런 생성형 AI 앱을 개발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팀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수동으로 경직되는 형태의 인프라 관리는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의 형태로 관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팀에서 필요한 모델들을 통합 저장소에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즉시 배포할 수 있고 그 모델에 가장 적합한 인프라 환경과 제반 소프트웨어 환경을 자동으로 구성해서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이 필요합니다. 마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개발 환경들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인프라 환경 내에서 AI 서비스, VM의 프라이빗 AI 서비스가 올라가게끔 됩니다. 이 AI 서비스 영역에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존의 AI와 관련된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아직은 성숙도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운영 조직과 운영자들에 대해서 보다 쉽게 프라이빗 영역에서 AI를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자체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기능들만 추려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AI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모델이었습니다. 모델을 선택하고 배포하는 단계. 보시는 장표는 모델을 다운로드해서 실환경에 배포해서 활용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DMZ 영역 같은 곳에서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다운로드 받은 모델은 바로 내부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AI 플랫폼에 포함되어 있는 DLVM을 통해서 모델은 스캐닝하고 검증 단계를 거치게끔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성이 검증된 모델들이 통합 모델 저장소인 화면에 하버라고 보이는 모델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거기에 저장된 모델들은 특정 팀이나 개발 부서, 권한이 부여된 개발자나 특정 팀에서 액세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권한 있는 사용자에 의해서 내부망 인프라에 배포가 되게끔 됩니다. 그래서 모델 런타임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은 기존처럼 사용자가 오픈소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동으로 작업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승인 베이스로 자동화된 과정을 거치게끔 됩니다. 따라서 AI의 각종 기술 스택에 익숙하지 않은 운영자라 할지라도 또는 개발자라 할지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런 기술 스택들을 배포하고 운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모델 환경 안에서 개발자들은 화면에 보시는 데이터 인덱싱 서비스나 에이전트 빌더와 같은 마찬가지로 플랫폼에 포함된 서비스들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배포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AI 앱을 개발하는 개발 환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밑에 인프라의 영역은 GPU를 포함한 물리 인프라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워크로드 영역이 개발자들이 활용하는 개발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들은 많은 경우 각 워크로드나 개발자별 개발 환경에 별도의 LLM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영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 환경에 동일한 모델의 랭귀지 모델이 복수계로 중복돼서 배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각각의 모델은 굉장히 많은 컴퓨팅 자원과 또 GPU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도입된 GPU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적인 접근을 하게끔 되면 이 랭귀지 모델, AI 모델을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영역은 동일하고 플랫폼 위에 랭귀지 모델을 올려서 각 어플리케이션이나 개발자가 랭귀지 모델을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랭귀지 모델을 API를 통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되게끔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특정 모델은 사용량이 떨어진다, 이용되지 않는다. 당초 배포하기 전의 사이징보다. 그러면 거기에 할당된 GPU 자원은 회수해서 더 많이 사용되고 더 많은 성능이 필요한 랭귀지 모델에 다시 재배치해 주거나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더 유연한 형태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유연성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API 게이트웨이가 플랫폼 내에 기본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개발자들이 랭귀지 모델을 사용함에 있어서 랭귀지 모델별로 서로 다른 그 API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단일한 API로 프론트엔드의 개발자나 워크로드의 어플리케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랭귀지 모델들은 API 게이트웨이 뒷단에서 운영되게끔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우선 보안적인 측면이죠. 무분별하게 랭귀지 모델에 액세스하는 것들을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보안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랭귀지 모델 운영의 유연성입니다. 랭귀지 모델들이 API 게이트웨이 뒷단에 있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중단 없이 모델 라우팅 기능을 통해서 서비스의 중단 없이 랭귀지 모델을 교환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운영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에이전트 기능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내에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서 모델 엔드포인트로 모델과 그 RAG를 위한 벡터DB 서비스를 쉽게 구성할 수가 있고요. 또 에이전트 빌더를 통해서 외부에 액세스하지 않고 프렌트엔드와 백엔드의 AI 컴포넌트들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자동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VM웨어의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VCF 플랫폼 상에서 AI 워크로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워크로드와 운영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워크로드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관점에서 훨씬 더 운영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뭐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AI 기술의 기술적인 그 내재화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서도 쉽게 AI 서비스를 파일럿 해보실 수 있고 또 활용해 보실 수 있는 플랫폼적인 어떤 기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GPU 가상화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GPU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로 IT 비용 예산의 어떤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뭐 글로벌하게 이 VCF 플랫폼 상에서 플랫폼 내에 포함되어 있는 AI, 프라이빗 AI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8월에 미국에서 글로벌한 행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의 핵심은 과거에는 VCF 플랫폼의 AI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AI라는 별도의 솔루션을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행사를 통해서 기본 VCF 플랫폼 내에 앞서 말씀드린 프라이빗 AI의 각종 기술 스택들이 기본 포함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VCF를 이미 사용하시는 고객들, 유효한 라이센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그 환경에서 앞서 말씀드린 AI 기능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추가적인 비용이나 추가적인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실 필요가 없게끔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부터는 또 내년에는 국내에서도 이 VCF 플랫폼 내에서 저희 프라이빗 AI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 사례 얘기가 뒤에 조금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뭐 반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고객의 사례인데요. 이 고객 같은 경우는 AI를 꼭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비스를 런칭하기까지의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레디가 되어 있는 퍼블릭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AI 서비스에 활용할 데이터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민감 정보가 많았기 때문에 보안을 굉장히 신경 써서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용은 뭐 항상 늘 그렇듯이 비용은 항상 모자라고 타이트하죠. 이 고객은 VCF 고객이었습니다. 기존에 VCF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했던 고객이었고 VCF 기반 하에서 프라이빗 AI를 얹어서 구현을 했습니다. 당연히 비용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한 세이브가 있었었고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VCF에 우선 저희 플랫폼에 익숙한 고객이시다 보니까 AI를 도입함에 있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도입 결과는 굉장히 뭐 인상적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고객도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뭐 학생이나 임직원, 그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고, 행정적인 어떤 운영 효율성,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있었는데, 온프리미스 환경 내에서 기존의 보안 체계 내에서 그런 데이터가 활용되고 처리가 되다 보니까 보안적인 리스크도 상당 부분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베어메탈 환경으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퍼블릭 환경에서 구성하는 것보다 최대 50%까지의 비용 절감보다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었고요. 하나 더 운영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 고객은 굉장히 소규모의 운영 조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소규모의 운영 조직이 기존의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새로 추가된 이번에 추가된 AI 인프라까지 단일한 플랫폼에서 관리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도입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뭐 이건 이제 고객의 코멘트였는데요. 예. 가장 긍정적으로 본 부분이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라이빗에서 이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비용을 컨트롤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이 고객에게는 아주 높은 밸류로 받아들여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표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VMware 프라이빗 AI는 저희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VCF 플랫폼 기반 하에서 동작을 합니다. VCF를 사용하시는 고객이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 추가적인 라이센스의 비용이나 소프트웨어 구매 없이 바로 그 환경에서 AI 서비스를 도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운영팀 입장에서는 AI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플랫폼에 내장된 굉장히 다양한 패키지들 그리고 자동화된 기능들을 통해서 쉽게 기존 운영팀을 통해서 AI를 어플리케이션을 프라이빗 환경에서 배포하고 운영 관리 또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그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GPU 가상화나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것은 이미 도입된 인프라 자원들뿐만이 아니라 GPU에 대한 리소스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비용은 계속 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예상되는 그 영역에 비용을 통제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좋은 대안이자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보다 많은 고객분들께서 특히나 VCF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이시라면 프라이빗 AI에 대한 프로젝트를 이 VCF 플랫폼 내에서 위에서 시작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